저 시용 작물학 이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용 작물학도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 난이도는 이제 평이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 지문도 길지 않아서 전체 문제를 다 이제 20문제를 푸는데 한 10분 정도도 소요되지 않을 정도, 지문도 길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서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가 이제 옥수수 이제 복귀 잡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문제도 뭐 비교적 간단하게 나온 문제라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제 교잡 방법은 우리가 복귀 잡종은 이제 4개의 계통이 필요하죠. A계통, B계통하고 이제 교배해서 나온 F1하고, 그다음에 C계통, D계통하고 교배해서 나온 F1하고의 이제 교잡된 F1을 최종에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복귀잡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4개의 계통이 필요하고요. 1번에 표현된 것 A계통하고 B계통을 교배해서 또 다른 계통인 C계통과 교배해서 이제 나온 F1을 이제 최종에 이용하는 것은 3원 교잡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뭐 교재할 때 워낙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라 이제 당교잡하고 이제 복교잡하고의 이제 비교는 워낙 강조 많이 했던 거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3원 교잡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복교잡종이 최종량이 당교잡에 비해서 이제 많은 편이죠. 일반적으로 당교잡은 이제 최종량이 적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요. 그다음에 3번 균일성으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당교잡이 이제 복잡에 비하면 이제 균일성이 높죠. 그다음에 4번 보통 이제 자식 계통을 4개의 계통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최종 작업이 이제 복잡한 육종 방법이 이제 그 최종 방법이 이제 보통 복귀 잡종이죠. 답은 4번이고요. 자, 호밀의 결곡성, 불임 현상하고 이제 귀리의 결곡 현상이 이제 백수성은 워낙 중요하게 이제 강조했던 내용이고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1번 호밀에 나타나는 불임 현상을 말한다. 호밀이 이제 결국 불임 현상 맞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염색체 이상에 의해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유전이 되죠. 자, 뭐 직접적인 원인은 양수분호 부족이다 그러는데 뭐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얘는 이제 귀리의 불임 현상에 대한 내용이고요. 양수분 부족에 의한 이제 불임은 이제 유전이 안 되죠. 또. 자, 3번 유관 속 초세포가 매우 발달해서 광합성 효율이 높고 광호흡이 낮은 식물을 보통 이제 시포 식물이라고 하죠. 시포 식물 또는 시포 작물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식용 작물 중에 시포 식물은 이제 옥수수, 수수, 뭐 기장 이런 작물들이 이제 시포 작물에 해당이 되죠. 답은 3번이고요. 한 2, 3초 정도면 뭐 해결했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4번 다음은 작물과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작물은 여러분 뭐 학명만 알고 있어도 해결이 되는 문제죠. 솔라눔 투베로숨 감자이고요. 그다음에 이포메아 파타타스 고구마에 대한 학명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괴와 유도일장은 감자는 장일, 고구마는 단일이고요. 감자의 품종으로 남작이나 하령, 고구마 품종으로 황미나 신미 등이 있고요. 너무 쉬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5번 보리의 까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보리의 까락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3차망 구조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엽록소가 배보다는 많은 게, 까락에 많이 있는 게 이제 좀 다른 특징이고요. 1번 까락이 길수록 광합성량이 많아져서 건물 생산에 유리하다. 아무튼 까락이 길수록 그만큼 엽록소 함량도 많아질 거니까 이제 광합성량이 많아지고, 광합성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건물 생산에 유리한 그런 이제 조건이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제거하면 천립증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 까락도 무게가 나가니까 까락이 제거가 되면 이제 천립증이라는 게 1000개의 무게를 의미를 하는 거니까 까락이 제거되면 당연히 천립증은 감소가 되죠. 이제 뭐 용적증이 아니고 천립증이니까, 용적증은 이제 일정한 부피에
대한 이제 무게를 의미하니까 보통 이제 1000개의 무게를 세서 하는 것은 가락이 제거되면 가락 무게만큼이 이제 제거되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감소가 되죠. 따라서 이제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차망 형태의 종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흔적만 있는 무망종도 있다. 그래서 뭐 장망, 중망, 무망, 뭐 단망 등과 같은 그런 형태의 종류도 있고, 뭐 아무튼 가락이 없는 무망종 형태도 있고, 그렇죠.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2번이고요. 뭐 6번도 문제 읽는데 한 2초 정도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죠. 뭐 협철이라는 게 이제 꼬투리가 있는 꼬투리를 수확하는 작물을 의미하니까 꼬투리 협자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콩과 작물들이 대부분이 꼬투리 채소들이죠. 자, 7번 밭 작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 그랬고요. 1번 지문이 이제 콩은 자엽에서 일장 감흥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장의 이제 감흥 부위는 성숙엽이었었죠. 그래서 자엽이라든지 미숙엽 등에서는 이제 일장 감흥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다음 2번 보리는 고온에서 등숙 기간이 길어진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뭐 보리뿐만이 아니고 작물들은 고온 등숙기 때 고온은 이제 그 등숙 기간을 이제 짧게 하는 그런 요인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3번 호밀은 내동성이 약한 작물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배우는 식용 작물 중에서 내동성이 가장 강한 작물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5도씨에도 이제 견디고요. 그다음에 옥수수는 장일 조건에서 출수가 촉진된다 그랬는데, 옥수수의 출수가 촉진되는 조건은 이제 단일 조건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답은 1번이고요. 자, 8번 자, 완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고요. 1번 완두 학명은 이제 비그나 운구이 굴라타. 틀린 지문이죠. 뭐 학명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2번 서늘한 기후 좋아하고 강산성 토양이 약한, 그 다음에 이제 연작에도 약한 대표적인 작물이고요. 3번 기재 현상이 적어 널리 재배되고 있다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완두 콩과 작물 중에 완두, 강낭콩, 땅콩 종류들은 일반적으로 기지가 약한 그런 작물에 속하죠. 자, 주성분은 당질이고 이제 단백질과 질도 풍부하다 그랬는데, 완두의 지질은 한 1.5% 정도로 매우 적은 편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지질이 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뭐 콩이나 땅콩 정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땅콩이 가장 많고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9번 율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율무는 탈식성 작물이라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기본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고요. 1번 따라서 꽃은 암수로 구분되고 대부분 타가 수분을 하는 그런 작물이죠. 2번 자양강장제, 건이제 등 약용으로 사용된다. 자양강장제나 건이제 외에 이뇨제, 따라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염제, 그다음에 폐결핵 치료제 등으로도 이제 이용되는 그런 이제 작물에 해당이 되고요. 3번 추수는 줄기 윗부분의 이삭으로부터 아래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다음에 4번 보통 일항의 이제 제식 거리는 보통 일항이 이제 30cm, 폭이는 이제 10 내지 30cm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일항의 간격은 60cm, 폭이 사이에는 한 10cm 이렇게 돼 있었죠. 60바이 이제 10. 따라서 답은 4번이고요.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10번 벼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찬가지로 주문은 길지만 비교적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되죠. 워낙 여러분들이 또 많이 다뤘던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모의고사에도 많이 출제했던 문제라. 1번 발화에 이제 필요한 건물중의 수분은 건물중의 약 30 내지 35% 정도 수분을 흡수를 하면 발화가 되죠. 2번 산소 농도가 낮은 조건에서는 발화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뭐 산소 농도가 0.7% 정도에서도 100% 발화하고 전혀 없는 무기호흡 상태에서도 이제 80% 정도 발화율을 보이죠. 그래서 2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3번 암흑 상태에서 중배추구 신장은 온도 자포니까 한 10mm 정도 되죠. 인디카형이 이제 보통 이제 10mm 이상, 따라서 이제 온도 자포니카가 인디카형보다는 짧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번이 맞는 지문이네요. 4번 발화 온도는 이제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최저 온도는 8 내지 10도, 최적 온도는 보통 30 내지 32도. 그다음에 최대 44도씨 정도의 그런 온도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답은 3번이고요. 자, 11번. 뭐 계산 문제인데 뭐 워낙 간단한 문제라. 자, 보시면 시바르는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100제곱미터니까 100제곱미터당 콩의 개체수. 첫 번째 조건이 이람과 포기 사이를 50cm와 20cm 간격으로 하나씩 심었다. 그다음 수정적으로 싹이 올라간 콩의 비율은 80%다. 그랬으니까 자, 1000제곱미터 제식 간격이 이제 0.5m와 0.2m 간격으로 심었고 싹이 올라온 비율은 이제 0.8, 80%니까 자, 이렇게 하면 8,000 이렇게 나오겠네요. 1000 0.8 곱하니까 8,000. 뭐 12번 딱 보면 이제 골랐을 문제일 것 같아요. 답을 여러분들 해결했을 문제일 것 같다. 그래서 뭐 ML9와 매개하는 병에는 바이러스병을 매개하는 이제 대표적인 벼의 해충이죠. 줄무늬 입마름병, 검은줄 오갈병, 그다음에 보리의 북지 모자이크병 등을 이제 매개하는 대표적인 이제 해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답은 줄무늬 입마름병과 검은줄 오갈병이 이제 2번이고요. 제가 이제 뭐 벼의 이제 뭐 병 해충 중에서 몇 가지 정도 이제 강조했던 찍었던 문제이고요. 뭐 비교적 또 기존에도 기출됐던 문제라 뭐 어렵지 않게 이제 해결했을 것 같고요. 자, 13번 논토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고요. 자, 1번 지문에 논토양은 토층 분화가 일어나죠. 담수 후 위쪽의 탄화층과 하층부 환환층으로 토층 분화가 일어난다. 자, 22번 미숙눈의 특징은 투색이 낮고 그다음에 이제 치밀한 조직을 가진 토양으로 돼서 양분 함량이 낮은 그런 조건의 이제 논이 이제 미숙논이죠. 3번 염해논에 석고나 석회를 시용을 하면 저염 효과가 떨어진다 그랬는데 보통 이제 뭐 볏짚이라든지 석고, 석회를 시용을 하면 저염 효과가 이제 높아지죠. 촉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석고, 석회 등은 이제 입단을 조장을 하기 때문에 저염 효과가 이제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답은 3번이고요. 4번 논토양을 지적증 방법은 유기물 시용, 객토, 신경, 규산 시비 등이 있죠. 뭐 4번 틀린 내용은 아니고요. 자, 14번 콩의 발육 시기와 약호, 그다음에 발육 상태의 설명을 바르게 연결한 것. 그래서 약호는 대표적으로 이제 V2, CV, 그다음에 V1부터 V2, VN까지, 그다음에 R1, R2, R3, R4, R5, R6, R7, R8 등으로 이제 표현이 됐었죠. 자, V는 이제 떡잎 출현이죠. 그다음에 이제 CV는 떡잎 전개 완료, 그다음에 초생엽 전개 시작, 그다음에 초생엽 전개 완료, 제1본엽 전개 시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V2는 제1본엽 전개 완료, 제2본엽 전개 시작. 그러니까 여기 그 점자 순서대로 이제 전개를 시작하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R1, R2는 이제 그 시성으로 표현됐었죠. 개화 시, 개화 성. 그다음에 여기 착협 시, 착협 성. 그다음에 입 비대 시, 성
성숙, 시, 성숙까지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1번에 이제 V3는 제2 복엽 전개 완료, 제3 복엽 전개 시작이죠. 그래서 제3복엽 완전히 입이 전개됐을 때 이렇게 되니까 3복엽 전개 완료는 이제 V4라고 표현이 돼야지 맞는 내용이니까, 기호를 표현해야지 맞는 거니까 틀린 내용이고요. 자, 2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떡잎 전개, 떡잎 출현이죠. 초생엽이 완전히 전개되었을 때는 이제 V1에 해당되고요. 초생엽 전개 완료, 그다음에 제1번엽 전개 시작, 이제 V1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3번. 95% 꽃들이가 성숙기후 품종 고유 색깔을 나타냈을 때가 이제 R8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꽃들이 한 개가 고유 색깔을 나타냈을 때가 이제 R7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3번이 이제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완전히 전개엽을 착생한 최상위 두 마디 중 한 마디에서 개화되었을 때 이제 개화는 R1, R2에 해당이 되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따라서 4번도 틀린 내용이고요.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5번. 감자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고요. 1번. 궤경에서 발화할 때는 땅속 줄기에서 섬유상의 측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보통 이제 종자에서 발화할 때하고 궤경에서 발화할 때의 이제 그 뿌리의 발생 형태가 좀 다르죠. 따라서 이제 보통 종자에서 발화할 때는 이제 한 개의 측근이 나와서 그 측근이 나오고 그다음에 섬유상의 근계를 형성을 하는데, 궤경에서 발화할 때는 섬유상의 측근만 발생을 하죠. 섬유상의 측근만 발생한다. 이렇게 하지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틀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번. 궤경에는 많은 눈이 있는데 특히 정단부보다는 기부 부분에 많다 그랬는데, 뭐 이 내용도 뭐 워낙 많이 이제 또 다뤘던 문제이고 또 강조했던 문제라, 눈은 주로 그 정단부 쪽에 많죠. 고구마도 이제 주로 이제 두부 쪽에 많고요. 따라서 이제 틀린 지문이고요. 3번. 꽃송이는 줄기 중간에 달리고 꽃은 5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로 돼 있다 이렇게 됐는데, 꽃송이는 이제 감자의 꽃송이는 이제 취산 화서 형태로 주로 이제 꽃이 이제 줄기 끝에 달리죠. 끝에 달리고 중간이 아니고요. 암수술의 개수는 1개, 5개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3번도 틀린 내용이고요. 뭐 아무튼 1, 2, 3번은 잘 모르더라도 4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4번. 과실의 형태는 장과 형태이고 모양은 이제 토마토, 이제 방울토마토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자, 16번. 산성토양에 대한 적응성이 강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그랬는데, 이것도 뭐 교재에 보면 잘 정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또 문제도 제가 좀 모의고사 문제 형태로 많이 출제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귀리나 호밀이 이제 산성토양에 대한 적응성이 좀 높은 편이죠. 보통 이제 뭐 주로 귀리나 호밀은 보통 한 5.0 정도, pH 5.0 정도에서도 견디고, 밀은 뭐 6.0, 볼은 한 7.0, 7.0에서 8.0 이렇게 되는데, 뭐 앞에 숫자만 기억을 하더라도 산성토양에 대한 적응성은 이제 귀리나 호밀이 가장 강하고, 밀, 볼이 순이죠. 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17번. 다행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교재할 때 이 내용도 언젠가는 한번 출제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다행히 이제 이번에도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문제가 돼서 출제가 되니까 되게 반갑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뭐 그 제휴율이 뭔지, 그다음에 세미율이 뭔지만 알면 되고요. 뭐 세미율도 모르고 뭐 제휴율만 뭔지 알면, 우리가 용어 정의만 알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고, 뭐 좀 더 이제 뭐 세미율까지 이제 포함해서 좀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으면 조금 난이도를 높일 수 있었던 문제인데, 아무튼 뭐 첫 번째 보기 지문만 여러분이 알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정성기로 정선한 벼 시료, 보통 이제 정조라고 하는 벼 시료 2kg을 현미기로 탈부한 후 이제 채로 치는데 이제 1.6mm 채가 사용이 되고, 현미가 이제 8g이 나왔고, 그다음에 설미가 이제 100g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설미는 이제 쇠미하고 좀 구분을 하라고 했는데, 쇠미하고 설미 차이는, 설미는 그 종자 자체가 좀 작은 그런 이제 그 쌀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쇠미는 이제 좀 부서져서 쌀알이 작아진 거를 의미를 한다. 이 구분도 제가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요. 따라서 이제 재현율은 정조에 대한 현미의 비율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뭐 정조가 1kg이고, 그러니까 1000g이고, 현미가 800g이니까 재현율은 정조에 대한 현미의 비율이니까 80%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쇠미율에 해당이 되는 건데, 쇠미를 구분할 때는 백미를 1.4mm로 쳐서 채를 통과한 쇠미가 70g이니까, 또 이제 쇠미율은 현미에 대한 쇠미의 비율이니까 800g 대 70g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뭐 8.75%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니까. 따라서 답은 3번이고요. 자, 18번 여기배 육종으로 개발된 품종. 뭐 제가 출제를 한 두세 번은 한 것 같아요,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많이 잘 해결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도 뭐 다른 학원에서 뭐 언급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비교적 강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사디 관련해서. 이사디만 알아도 되죠. MCPA 뭐 같은 그 페녹시 계통의 이제 그 호르몬형 이행형, 그다음에 선택성 제초제라고 이제 누차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통 호르몬형 옥신 균형 교란이죠. 옥신 균형 교란을 시켜서 제초 활성을 높이는 그런 제초제가 이제 이사디 MCPA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옥신 균형 교란을 일으키면 입에서는 이제 오갈 증상 같은 것을 일으켜서, 상편 성장에 한 오갈 증상을 일으켜서 이제 식물을 고사시키는 그런 약제가 이제 페녹시 계통의 호르몬형 이행형 선택성 제초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뭐 20번 문제도 제가 모의고사에 한 두세 번 정도 중요하게 매번 저 앞부분을 강조할 때 이 부분 뭐 나올 거라 뭐 예상을 하고 여러분한테 이제 강조했던 내용이라서, 뭐 답은 뭐 한 2, 3초면 문제 있고 뭐 답을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답은 인피죠. 꽃잎에 해당되는 건 인피.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엽설은 뭐 잎집이나 잎몸 등에 해당되는 것까지 뭐 정리해서 뭐 문제화도 제가 많이 했던 내용이라 20번도 뭐 간단하게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식용작물학 재배학 기출문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